이재명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세력 비판하고 바른 말을 하면 당원들이 받아들여 줄 알았으나 오히려 반대였다. 본인이 저렇게 이재명 대표 이른바 명팔이 이런 세력 척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당원들이 호응을 하고 뭔가 본인을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선거 막판 전국적으로 조직된 움직임에 패배한 것 같다. 뭔가 조직화된 움직임과 조직화된 표가 있었다는 거죠. 본인을 탈락시키게 하기 위한. 정치 부위죠? 지금 저 붉은 글씨로 된 저 부분.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뭔가 막판에 정봉주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정봉주 후보를 탈락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뭐 팬카페라든지 예. 뭐 재명인의 마을 같은 곳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조직력으로 뭐 사실 이번 전당대회 투표한 그 참여자가 51만 명입니다. 예. 권리당원 투표수만. 그 51만 명을 다 움직일 정도의 조직력은 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겠죠. 그리고 모든 후보들이 각자의 인맥, 각자의 조직을 다 활용해서 이렇게 조직 선거를 어느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과연 뭐 글쎄요, 뭐 경기도 라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했는지 뭐 구체적 증거를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알 수 없으나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그런 뭔가 정봉주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뭐 거세게 일었고 그런 것들이 정봉주 후보를 권리당원 투표에서 5등까지 끌어내는 건 맞죠. 근데 권리당원 투표만은 5등이면은 지도부 입성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30%는 국민 여론조사고 14%의 대의원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봉주 후보의 탈락은 결정적인 건 대의원 투표였다고 보는데요. 대의원 투표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의원 투표에서 75%밖에 득표를 못했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대의원들은 뭔가 좀 너무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거에 대한 좀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예. 균형적 투표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봉주 후보가 그분들한테 어필을 제대로 했다면 예. 그분들의 표를 많이 받아갔겠죠. 근데 정봉주 후보 국민 그 대의원 투표에서 몇 등인지 아십니까? 7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5등을 유지했지만 대의원 투표에서 7등을 하면서 사실상 역전의 빌미를 제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 투표에서 정봉주 후보에게 왜 표를 주지 않았는가? 그 예. 고도의 정치적 감각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이 왜 안 줬는가? 정봉주 리스크, 설화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 설화 리스크 이번 전당대회 어김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과 좀 어중간한 스탠스. 그래서 친명이라는 거야, 아니면 비명이라는 거야, 아니면 뭔가 좀 다른 목소리를 내보겠다는 거야. 예. 애매하게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찍지 않은 대의원 25%조차도 정봉주 후보를 찍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의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뭐 저런 조직적 투표에 뭔가 영향도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가장 큰 원인은 본인에게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는 경선 초기에는 1위를 달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당원들의 이제 온라인 투표만 반영되는 시절인데 1위를 달리다가 갑자기 2위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막판에서 보니까 5등에도 못 들고 6위로 탈락을 한 겁니다. 전당대회 당일 정봉주 후보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 날 한때는 경쟁자였던 김민석 최고위원,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 됐죠. 뭔가 분석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호가호위하면서 권력 노릇하는 극소수 몇몇 인사들을 그대로 두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고 정권 탈환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정봉주 후보 득표율 11.70%. 우리 정 후보님께서 제시한 이슈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표현은 강하고 그러니까 공감을 얻지 못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당원대회가 만들어지고 당원 주권이라는 화두가 이제 실현되기 시작한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어떤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작동하는 수준이 이미 상당히 높고요. 뭐 이미 결과 나왔고 시간은 지나가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공감을 못 얻었다. 집단지성이 발동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의힘 내에서 정봉주 후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 글이 있어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무슨 시 비슷한 걸 써놨어요. 이렇게 오늘 나온 겁니다. 이 중국 문헌을 약간 차용해서 비슷하게 쓴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자로도 돼 있는데 이제 번역된 게 밑에 있죠.
오랜 친구 정봉주에 주는 시 그러면서 전당대회 초기에 승리를 구가하더니 개딸 공격에 패전하고 말아 슬프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장은 이렇습니다. 민주당 있더라도 스스로 당당함 잊지 말고 국민의힘에 들어와 면파리 도적 토벌하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입당 제안입니까 지금? 최고위원이 이런 시 비슷한 걸 올리면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승환 전 의장관. 네. 이게 진심입니까? 아니면 약간 뭐 조롱하는 분위기인 겁니까 이게? 뭐 입단계라고 하기보다는 뭐 좀 이관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정봉주 의원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예. 최고위원 떨어질 것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자기 손에 다 움켜진 공천권까지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정치적 분노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민주당이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있었던 굉장히 분열적 큰 사건들은 예. 다 민주당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도요. 이낙연 캠프에서 시작이 된 거였고 예.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김혜경 씨의 그 법카 이전에 있었던 문제가 또 해경군 김씨 문제 있었습니다. 그때는 경기도지사 경선 당시에 전해철 후보에서 예.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주당 안에 있던 가장 강한 칼 하나를 지금 밖으로 빼버렸거든요. 저는 이게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쓰여질까 생각해 보면은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복권된 김경수 지사의 귀국 예. 그리고 또 이제 10월이면 나올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어져서 이 정봉주를 다시 정치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가장 한스럽고 통탄하면서 땅치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정봉주 후보 말고 예. 한 명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굽니까? 송영길 대표입니다. 송영길 대표. 네,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표 시절에 대선을 치를 때 당대표였는데 예. 인천 계양 자기 지역구 내주고 결국 서울 가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양 내주고 당대표 내주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정치적 슬로건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까지 만들었는데 아 그런 근데 연구소 이름이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것까지도 먹사니즘이다라고 본인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가장 통탄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은 임상 보면 다 가져간 거다. 네, 송영길 오. 대표가 지역구 가져가, 당대표 가져가, 자신의 정치 슬로건 가져가, 정봉주의 또 분노, 또 김경수의 귀국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복합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봉주 후보가 좀 언론에 뭔가 억울함을 표시한 것 같죠. 아까 봤지만 막판에 전국적인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와중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약간 뭔가 진심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뭔가를 뭐 조롱 또는 약간의 분열을 의도한 약간 이런 시 같은 글도 올려서 오늘 좀 뭐 정치권에서 주목이 됐는데요.